일단 오늘은 활용 문제들 다 끝낼 예정이고, 그래프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네. 네, 질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도 좀 많이 나갈 듯. 일단 진도 먼저 나가도록 합시다. 저번에 유형 20까지 했었지. 혹시 뭐 헷갈린 거 있으면은 잠깐 복습 좀 하고 갈까? 은수는 혹시 해가 없을 때 그 해들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나? 자, 조금 더 서론을 좀 얘기해 줄게. 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다? 무수히 많다. 그거 다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그 해들을 다 찍어서 그치. 직선 모양이 나온다. 이때 방정식이 2개 있을 때 해가 없으려면 어떤 그림이었다? 미지수 두 개가 없어져. 그래. 식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게. 식이 똑같다. 이렇게 평행한 모양 나왔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은 똑같은데 뒤에 상수항 부분이 다르면 해가 없고, 상수항까지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고. 왜 이걸 복습을 하냐면, 너네 이거 처음 나갈 때 쌤이 개념편으로 나갔었잖아. 그때 많이들 틀려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지금 이게 잘 이해되면 그때보다 좀 나아진 거야. 그래도 다음에 우리는 유형 21로 갑시다. 71쪽. 자,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잖아.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일단 길이가 34cm인 끈을 긴 끈과 짧은 끈으로 나누었다. 자, 첫 번째 길이가 34cm, 긴 끈과 짧은 끈으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y는 34. 그 다음 긴 끈의 길이가, 그림 그려두면 이런 거 쓰기가 편하지?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의 길이의 x의 2배보다 5cm가 짧다. 2x-5. 그래서 대입해주면 끝나겠다. 바로 계산이 되겠다, 이거를. 자, 마이너스 5 이항하고 x는 13. 자, 이제 긴 끈과 짧은 끈의 길이 구하시오. 여기서 13 빼주면 21. 저기 하나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77번이 좀 문제가 어렵거든. 한번 풀이 과정 한번 써볼래? 쌤이 좀 도와줄게.
그래서 거기서 막혔네. 너네 학교 기출문제 중에 정사각형 문제 생각나? 막 정사각형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A 플러스 B 있고 그거랑 똑같이 틀렸거든? 뭐냐면 더 표시해야 돼. 딱 너무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려고 해서 더 안 보이는 거야. 더 표시해야 돼. 이왕이면 그냥 다 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 길이들 그러니까 더 표시해야 이제 다음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 상태에서 좀 더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됐네. 연립하면 나오겠네. 식만 하나 뽑아내면 윤수야 다리 왜 그래? 다리 왜 그래? 싸우다 다쳤어? 아니야? 쌤은 뭐 살면서 부러지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뭔가 아파 보여. 생각보다 심플하거든? 아직 한 장에 둘레는 필요 없지 않아? 이거는 그냥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생각보다 쉬워. 둘레를 식으로 쓰는 것만큼 쉬워. 인생은 그거지, 뭐 잘 풀었는데, 미지수 설정이, 일단 둘레 길이 XY 설정했다가 잘 안 되니까, 개별로 간 거지. 짧은 변 3개를 합하면 긴 변 2개 같은 것도 써야 돼가지고, 개별로 가야 돼.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내가 도와주면 안 되니까 집에서 한번 좀만 더 생각해봐. 생각보다 쉽다. 더 힌트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 뭐 잘 하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왜 답답해? 집에 가서 고민해봐. 하나만 더 뽑아내, 식을 하나 더 뽑아내긴 해야 되니까. 그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써야지 식이 나오잖아. 응? 왜? 처음 식 틀렸나? 응? 아니야. 뭐야? 찾았어? 찾았네? 별거 없지? 그래서 가로 길이를 2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긴 변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짧은 변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2개는 같다. 자, 넘어갑시다. 유형 22번. 자, 20개의 문제가 출제된 영어 듣기 평가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4점, 틀리면 2점. 맞힌다, 틀린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20개의 문제를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처음 식이 요게 되겠다. x 플러스 y는 20. 요게 맞힌 거, 요게 틀린 거. 자, 이런 식으로 총 20개라고 나왔으니까 먼저 식으로 써줍니다. 이때 맞히면 4점 얻고, 점수 써야겠네, 2번째는. 4x. 틀리면 2점 감점, 마이너스 2y. 이게 최종 점수가 되겠고, 총 50점을 얻었다. 그래서 뭐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연립할 때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정확해지잖아. 그래서 2번째 식은
모든 변을,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EX 마이너스 Y는 25, 그리고 X 플러스 Y는 20 다시 써서 정리해주고 계산하면 되겠다. 자, 3X는 45, X는 15. 맞힌 게 15개. 간단하지? 자, 그 다음 유형 23으로 가자. 슬슬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어려워질 거야. 자, 어느 주차장에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합하여 100대가 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지. 자, 오토바이의 개수, 자동차의 개수 더해주면 100대. 뭐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바퀴의 수가 모두 380개. X가 오토바이, Y가 자동차라고 할게. 그럼 바퀴의 개수 2X, 4Y 더해주면 380.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끝나겠다. X 플러스 2Y는 190, X 플러스 Y는 100. 씩 정리해주고 둘이 빼주면은 Y는 90. 뭐 그런 거야? 딱 됐네. 그래서 자동차의 개수는 90개. 자, 여기 다른 문제들이 좀 어렵네. 82번만 좀 체크해 볼게. 82번 그때 다 틀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 다시 한번 해봐.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문제집마다. 이제 이 정도는 괜찮? 옛날에 왜 틀렸나 쉽지 않아? 엄청 쉽지? 진짜 다 틀렸어. 그래서 나도 그때 이게 왜 틀리나 싶었는데, 지금은 좀 실력이 오른 거지. 천천히 써봐. 뭐, 할 것도 없는데 계산해, 그냥. X가 뭔지, Y가 뭔지 메모 좀 하고 가면 좋겠다. 다시 봐도 헷갈림. 머리의 개수를 어떻게 써야 되나? 머리. 그래. 근데 머리를 X, 꼬리를 Y라고 하면 이게 구미호인지 붕조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아? 지금 머리라고 썼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구미호 머리인지 붕조 머리인지. 그리고 그 다음 86번 설명할 거거든? 이거는 쌤이 설명을 해줄 건데, 혹시 풀이 과정 써지나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잠깐만. 머리, X. 그러면 이제 구미호 꼬리랑 붕조 꼬리도 미지수로 잡아야 되잖아.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아?
또 다르게 잡아보도록. 머리의 개수를, 총 머리의 개수를 쓰려면 뭐를 xy로 적어야 되는가?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그치? 그럼 보통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xy로 잡지 않아? 일단 그걸로 갔는데 안 되면 이제 딴 걸로 바꾸는 게 좋고, 지금은 문제에서 뭐를 xy로 잡을지 모르겠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xy로. 86번은 어렵지? 그거는 필기를 할 게 좀 생길 거예요. 뭐 활용만 좀 잘 되면 이번 시험 대비하기는 아주 어렵진 않고, 그래프가 좀 걸리네. 그래프. 저거 5대 3을 잘 쉽게 좀 나타내면은 거의 끝나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야 편한가? 네, 식 나왔어? 식 나왔네. 은세, 뭐 XY로 잡을지 모르겠으면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걸로 먼저 잡으면 되고. 응? 은세야, 아까 구미호랑 붕조 몇 마리 나왔지? 구미호와 한 마리. 잘 나왔구나. 자, 그 다음 86번은 설명을 한번 듣고 풀이 과정 쓰지 말고 뭐가 좀 중요했는지 핵심 개념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종수와 은혜, 사람이 2명이 나왔고, 86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2명 나왔고, 지난주에 받은 용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한 용돈이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가 좀 어려워.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 쌤이 항상 똑같은 예시를 좀 드는데, 너네 반에 안경 쓴 남학생, 안경 쓰지 않은 남학생. 그 다음에 안경 쓴 여학생, 안경 쓰지 않은 여학생.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보통? 이제 표의 형태로 정리하잖아? 얘도 똑같아. 사람이 2명이고, 종수가 지난주에 받은 용돈, 그 다음에 사용한 용돈. 은혜가 지난주에 받은 용돈, 사용한 용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언제 받은 용돈인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고비고. 자, 두 번째. 지난주에 받은 용돈의 비가 5대 3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가 5대 3이란 얘기는, 누구랑 누구지? 종수랑 은혜. 여기 종수랑 은혜인데, 종수가 받은 용돈과 은혜가 받은 용돈의 비가 5대 3이란 얘기는, 얘가 5만 원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지.
왜? 5대 3을 나타내는 방법이 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지? 5대 3 하나밖에 없나? 막 10대 6도 되지 않아? 같은 말이지. 또, 뭐, 15대 9도 되고, 등등등.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 또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다 뭐 2분의 1씩 곱해서 뭐 2분의 5대 2분의 3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치?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네. 모르는 게 나왔네. 모르는 거 나오면 보통 어떻게? 그치. 5대 3인 건 아는데 정확히 얘가 얼마 받았고 얘가 얼마 받았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결국 모르니까 결국 미지수로 나타내줘야 된다. 은세는 좀 잘 기억나? 미지수로 어떻게 나타내? 5대 3을? 자, 뭐 이런 어떤 숫자인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게 5대 3인 것만 알잖아. 그럼 이거를 정확히 얘가 얼마 받았는지 여기다 표에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미지수를 사용을 해줘야 돼. 그럼 5대 3인 거 어떻게 나타낼까? 자, 미지수 바로 5x와 3x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5대 3을 같이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쓰는 개념이에요. 여기 비례식을 어떻게 나타내야 보기가 제일 편한가. 그래서 여기다 5x, 3x. 지난주에 받은 용돈의 비가 5대 3이다. 요게 중요한 설명이지 이제.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야 쉽게 나타낼 수 있는가. 자, 그 다음 사용한 용돈의 비는 3대 1이래. 마찬가지로 3대 1인데 얘도 정확히 3만 원 쓰고 10,000원 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따라서 3배, 1배. 그래서 3i, y 같은 걸로 비율을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표로 써주고, 자, 이제 그 다음 식이 나올 거야. 이때 현재 종수는 3,000원이 남았대. 받은 돈에서 사용한 돈 빼면은 얘가 3,000원이고. 은혜는 5,000원 남았대. 받은 돈에서 사용한 돈 빼면은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풀이 과정은 다 지우는 게 좋아.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거든, 이런 문제는. 저기 어디 갔어? 그렇다고 아예 안 쓰는 것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딱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어. 이 부분 문제에서 밑줄 쳐놓고 표가 편하다 또는 표가 편하다. 두 번째, 얘를 어떻게 쉽게 나타내는지. 얘를 뭐 미지수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메모할 거는 별로 없어. 핵심 개념만 딱딱 적어서 집에 가서 여기에 써놓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비율은 어떻게 표현해야지 다루기가 편한지, 요거 2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돼. 거석식. 거석식은 따로 시험지로 풀어야겠다. 문제가 너무 좁다, 여기. 원래 거석식가 유형이 제일 많고,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돼. 뭐가 나올지 몰라도, 뭐 기차가 나올 수도 있고, 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호수 둘레 같이 걸어가는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쉽게 내고 싶으면은 87번 같은 거. 자,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이 요거지. 거석식 공식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때 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어디?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저기 시속 60km를 분속으로 한번 고쳐보자. 분속 몇 미터인지. 지금 한번 해봐. 우리가 속력의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좀 편하게 바뀌거든? 그 감이 안 잡혀서 가만히 있는 거지? 응? 잠깐만. 아니야. 분속 몇 미터인지로 바꾸시오. 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속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거리랑 시간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속력만 따로 공부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은세 속력의 뜻은 알고 있잖아. 시속 뜻이 뭐였어, 시속? 1시간당 이동거리. 요게 시속의 뜻이란 말이야. 한 시간당 이동거리. 자, 이거를 우리는 분속 몇 미터인지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시속은 어떻게 바꾸냐? 시속은 이게 1시간당 이런 뜻이잖아. 1시간당. 이렇게 바꾸면 돼. 이게 1시간이잖아. 그 다음에 60km는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60000 미터. 같은 말입니다. 60km가 6만 미터고 1시간에 60분이고. 그럼 분속의 뜻은 뭐냐? 1분당 몇 미터 가냐? 이런 뜻이잖아. 그럼 60분에 6만 미터 가면은 분속 60으로 나눠서 10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변 60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요거 하나 배경지식으로 좀 써놓고 잠깐만. 응? 아이, 뭐야. 왜 안 돼? 좀 이따 확인 좀 해봐야겠다. 결과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60km를 6만 미터로 바꾸는 거는 쉽지? 1시간을 60분으로 바꾸는 건 쉽지? 근데 시속을 분속으로 바꾸는 거는 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까다롭다. 비교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 풀 때? 모든 단위를 웬만하면 속력에다 맞춰서 푸는 거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일부러 꼬아서 낸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속력 단위를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속력의 뜻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당 이동 거리를 시속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하지. 자, 이때 87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동준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4km다. 집에서 학교. 아무래도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이 거속시 문제가 좀 표현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표로는 뭐밖에 표현을 못하냐면 표는 딱 두 가지 요소밖에 표현을 못해. 가로, 세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어차피 그려야 되는 거 그냥
웬만한 문제들 다 그려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표도 써주고. 자,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얼마 안 걸리지? 자, 집에서 학교까지 4km. 그 다음에 7시 20분에 출발. 쓸까? 7시 20분 출발. 하여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 어딘지 모름. 중간에 시속 9km로 뛰어 오전 8시에 도착하였다. 이때 걸어간 거리를 x. 이거 원래 안 알려주지 문제에서.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하자. 자, 그림에다 표시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거속시 중에 뭡니까?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란 얘기가 곧 뭐를 표현해라? 거리를 표현해라 이런 뜻이기도 해. 속력이나 시간은 따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거리는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얼만큼 갔는지를 표현하기가 편하다. 자, 표로도 한번 써봅시다. 자,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로 나눠져 있고, 뭐 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거리부터 쓸까? 거리 x, y 더하면 4km. 자, 그 다음 속력이 문제에 나와 있지. 속력이 시속 4km로 가다가 중간에 9km로. 자, 거리와 속력이 나왔으면 시간은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더하면은 총 40분 걸렸다. 항상 시간 쓰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뭐니까? 항상 시간 쓰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여기 단위는 꼭 확인을 해준다. 60분의 40이지? 그래서 시속을 썼기 때문에 40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잘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60분의 40으로 갔네.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나머지는 핵심 개념만 요약해서 써야 돼. 문제가 지금 다양하게 있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니까. 90번. 필기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자, 90번. 자, 지영이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향해 출발한 지 27분 후에 지호가 학교에서 지영이를 따라 도서관으로 출발하였다. 벌써부터 문장이 너무 길어. 표시를 먼저 합시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영이가 먼저 출발했대. 그럼 지영이가 여기 있을 때, 지호가, 둘 다 이름이, 지호가 27분 뒤에 출발했대. 자, 이때 지영이는 분속 50m. 이제 정리를 좀 계속 할게. 분속 50m. 지호는 분속 200m. 로 달 때 두 사람이 만난다. 만난다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치자. 여기서 만났다. 자. 만난다. 뭐가 같다? 이동 거리가 같아지면 출발점은, 그러니까 나중에 출발한 친구도 있지만 결국에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둘의 거리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봐서 알 거야. 저렇게 말을 꼬아서 내면 어려운 문제야. 이동 거리가 같다 하면은 바로 풀리거든, 그런 문제는. 근데 시험 때 꼭 꼬아서 낸 게 제일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쉽게 바꿔보려고 해야 됩니다. 저런 거리가 같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네. 자, 시간. 뭐 물어봤지? 물어본 것 좀 보자. 지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래. 그럼 지호의 이동 시간을 x분이라고 할게. 지영이는? y로 가면 같지?
미지수 두 개구나, 여기는. 자, 이걸로 식 써보자. 누가 더 길어? x가 커, y가 커? 와요. 자,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누가 더 큰지 뭐 보고 생각했어? 그냥? 27. 그림 보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영이가 먼저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27분을 그냥 더해버리면 안 되겠지? 꼭 따지고 들어가야 돼. 지영이가 먼저 출발했잖아. 따라서 지영이의 이동 시간이 지호보다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확실히 대충 감으로 가면은 위험하다. 자, 지영이가 먼저 출발했다. 딴 거 다 쓰면 안 되고 요런 건 써도 돼. 이런 거 써도 돼. 풀이 과정은 집에서 쓰겠다는 생각으로 해설만 최대한 조금씩 적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거리 구할 수 있지? 거리 50y 200x 그래서 둘이 같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답이 잘 나오겠습니다. 자, 91번은 다른 거 됐고, 그려보기. 얘는 진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뭐, 거의 모든 문제 그릴 거지만, 얘는 특히나 그림이 없으면 좀 어려워. 그래서 91번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려보기. 그거를 메모를 하면 돼. 자, 후딱 풀어주고 갈게. 자, 둘레의 길이가 2km. 인 호수의 둘레를 테리와 지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뒤에 만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이게 만난다를 화살표로 표시한 거였습니다. 50분 뒤에 이렇게 둘이 만났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돈 거, 같은 방향으로 돈 거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때 테리와 지수의 속력을 차례로 구하시오. 테리 속력을 x, 지수 속력을 y라고 하자. 그리고 테리의 속력이 더 빠르대. 그래서 여기가 테리, 더 빠른 애가 테리, 얘가 지수. 이렇게 메모를 계속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끝이야. 표시만 잘해도 식은 금방 나옵니다. 빠른 애가 테리, 얘가 지수, 느린 애가 지수.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좀 써야 되는데, 둘레의 길이가 2km라고 했잖아. 그리고 단위는 밑에 보기를 좀 참고로 해야겠다. 보통 사람이 걸어갈 때는 킬로미터 단위를 잘 안 쓰거든. 그래서 2km는 2000m로 바꾸자. 은수 식 하나 보여? 그림에서? 거속시 중에 뭐 써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하면 돼. 그치, 커리. 그림 보니까 여기 지수 이동거리랑 테리 이동거리랑 더하면 2000. 그래서 그림에 이미 여기 메모가 많이 돼 있어. 그러면은 지수 이동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 20x지? 20x 플러스 20y, y는 2000.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이번에는 테리의 이동거리에서 지수의 이동거리를 빼줘야겠네. 그래야 한 바퀴 나오니까. 그래서 테리의 이동거리 20x에서 20x가 아니지. 그래서 써줘야 돼, 여기 다. 50분이라고 잘 써놨지? 50x. 속력 곱하기 시간. 빼기 50y. 얘가 2000. 그래서 뭐 잘 정리해가지고 양변 2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100. 양변 50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20으로 나누면 100이고 50으로 나누면 나눗셈이 갑자기 40. 자, 그 다음에 뺄지 더할지 빼도 되고 더해도 되잖아. 어차피 다 구해야 되는구나.
테리 지수 구하면 되겠다. 더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그래서 x는 70 더하면 100이니까 y는 30. 자, 그 다음 92, 93, 94 전부 그려야 됩니다. 혹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좀 희미하다 이런 문제 있어? 92, 93, 94.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실패야. 다 안 떠오르면 다 해줄게. 한번 읽어보고, 그림 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은세는 대충 떠올라? 그림? 은수는? 94번? 기차? 강물이 더 어렵지 않아? 아닌가? 자, 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기차 한번 그려줄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속력 얼마인지 안 알려줬네. 기차의 속력 X 되겠다. 자, 이때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터널. 왜 이렇게 그리면 돼? 800m. 자, 요게 23초 걸렸대. 그럼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통과하는 데까지. 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거리를 이제 식으로 좀 써볼 거거든. 기차의 이동 거리를. 일단 기차의 속력을 X로 잡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인지 모른다. X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 그럼 기차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필요하지 않아? 거리 얼마인지 생각나? 굳이 기억을 떠올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보고 구해도 돼. 나 그려놨으니까. 기차 이동 거리 얼마지? 땡? 끝? 아니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00m 이동한 거야? EY? 자, 요게 좀 이제 그림이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 앞부분. 이 앞부분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지? 즉, 요 길이가 기차의 이동 거리가 되겠다. 따라서 이 거리를 쓰려면 기차의 길이를 뭘로 정해야겠다? Y 같은 걸로 정해줘야겠다. 그래서 거리는 800 플러스 Y입니다. 자, 그럼 거리를 식으로 쓰는 게 편하단 말이야? 자, 거리 800 플러스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림만 좀 그려줄게. 두 번째 터널은 뭐 달인가? 어쨌든 두 번째는 직접 그려서 식을 뽑아내 보도록. 문제가 잘 나와 있긴 한데 연습량으로 치면 조금 부족해. 개수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센을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하겠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가자. 유형 25로 가게. 유형 25번은 식이 3개였습니다. 만들 수 있는 식이 3개였어. 그래서 그 3개가 다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기억이 나야 머릿속에 들어가겠다. 자, 일단 첫 번째. 작년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1000명.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작년 아닙니까?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그럼 전체는 뭘 뜻하냐? 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 나왔고, 그 다음 여학생 수 나왔고. 그래서 전체 학생이 1000명인 걸 식으로 쓰는 순간, X는 작년 남학생, Y는 작년 여학생이 되겠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작년과 올해가 섞여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작년이면 작년, 올해면 올해 잘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2% 감소. 은세, 이거 식으로 어떻게 씁니까?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2% 감소. 쌤은 X로 잡아가지고 X 100분의 98X. 이제 얘가 뭐가 되냐? 얘가 올해 남학생 수가 되겠다. 자, 여학생 수는 5% 증가했대. 그럼 100%에서 5% 추가해주면 되지? 100분의 105y. 얘가 올해 여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총 1022명이 되었다. 자,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립니다.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은수 혹시 식 하나 더 생각나? 어디냐면 2% 감소야. 올해 남학생 수는 2% 감소를 또 말 그대로 감소한 양만 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남학생 수의 2%가 감소했다. 여학생 수의 5%가 증가했다. 얼마 여기 그럼? 감소한 인원 증가 인원만 따로 뽑아서 계산해주면? 자, 몇 명 증가? 총 몇 명 증가? 22 이렇게. 감소한 인원, 증가한 인원만 따로 빼서 계산해주면 플러스 22가 된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고, 증가했으면 플러스로 써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편한 거 골라서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계산이 편한 거는 1번, 3번식이 계산이 편하긴 하지. 그래서 뭐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도움은 돼, 써놓으면은. 근데 문제에서 올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올해 남학생 수, 얘가 올해 여학생 수잖아. 그래서 1번, 2번을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계산이 좀 불편한 게 단점입니다. 먼저 2번식. 양변에 100 곱해가지고 98x 플러스 105y는 10200. 다 구해야 돼? 다 구하지 뭐. 1번식의 양변에 뭐 곱할까? 98 곱할까 그냥? 자, 98x 플러스 98y는 98000. 그래서 둘이 빼주면 7y 나오지? 4200. 자, 76, 42니까 y는 600. x 플러스 y가 1000이었잖아. x는 400. 항상 마지막에는 이 뜻. 이거 작년이었지, 작년. 둘 다.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 여학생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일로 가서 x자리에는 400 넣어주고. 어우. 자, 올해 남학생 수는 x자리에 400 넣어주면 98 곱하기 4. 392명 자, 392명. 자, 올해 여학생은 여기 올해 여학생 써놓은 데다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600 대입. 105 곱하기 6 하면은 630. 이렇게.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식이 좀 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 때 풀려면은 딱 풀기 전에 얘는 식이 3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나온다. 이런 게 좀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바로바로 풀립니다. 자, 그게 없다. 정가, 원가, 할인가, 판매가 없나? 저 97번에 있네. 자, 97번은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풀고 갈게요, 그래서. 자, 두 상품 A, B를 합하여 28,000원에 사서. 첫 번째. 합하여 28,000원에 샀다. X 플러스 Y는 28,000. 그럼 X, Y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산 거잖아? 요거. A 원가. B 원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A 상품은 15%, B 상품은 20% 붙였다. A 상품은 15%. 아이고. 15% 붙였지? 그 다음에 B 상품은 20% 붙였다. 붙여서 팔았다. 이게 판매가. 팔았더니 4,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자, 이익은 뭐였습니까? 판매가에서 원가 빼주면 되지? 그래서 판매가. 판매가에서 원가. 여기 있지? 28,000원. 뺐더니 얘가 4,800원이 되었다. 자, 이렇게 식 2개 잘 나왔지?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참 외울 게 많은 파트야, 보면은. 유형 26. 98번. 2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또 기본 개념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4분의 1씩 칠할 수 있다고 하자. 4분의 1 칠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총 며칠 걸립니까? 4일 걸리지? 이런 거는 쉽지. 그래서 내가 뭐만 알면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하는지 알면은 나머지를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은 뭐야? 미지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그리고 또 배경 지식으로는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4분의 1로 잡았으면은 다 더했을 때 얘가 1이 되니까 얘가 전체 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은 1로 잡는 게 편하다. 은수는 이 문제 잘 생각나?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된다요? X를 뭘로 잡아야 돼? 그치. 조금만 더 해봐. 금방 올라갈 거야. 왜냐면 대답하는 속도가, 역시 애들은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실전을 겪어야지 이제 좀, 너무 달라. 이 시험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자, 민지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호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Y로 잡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만 잘 잡으면 그 다음은 쉬운 문제입니다. 자, 민지가 3일 동안 하고 3X, 원호가 12일 동안 했다. 12Y 했더니 일이 완성이 되었다. 1. 그 다음 민지와 원호가 함께는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 함께 6일 동안 일하면 완성해서 이거 2개 연립해주면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6X 플러스 6Y는 1, 위에 거에 2 곱할게. 6X 플러스 24Y는 2. 그래서 둘이 빼주면 18Y는 1,
그래서 y는 18분의 1. 그 분수 계산이 좀 귀찮잖아? 그래서 식을 그냥 하나 더 써주는 게 편할 거야. 이번에 y를 지울 거니까 여기 밑에다 2를 곱해가지고 12x 플러스 12y는 2.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주면 9x가 1 나오잖아? x는 9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뭐 대입을 해도 되고 그냥 지금처럼 새로 다시 연립을 해도 되고. 그래서 원어가 y였지? y는 하루에 18분의 1을 하니까 18일을 걸리겠다. 그래서 이라는 문제는 미지수만 잘 설정하면은 그 다음은 식을 쓰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농도. 농도는 시험 기간 되면 안 할게. 시험 기간 전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러면은 그래 뭐 숙제는 75까지만. 여기 뒤에 또 있다. 79까지 76까지 단원 마무리 빼고. 하나 또 있었네. 그래서 벌써부터 죽겠어? 맞네. 좁은 숙제도 해야 되잖아. 와, 뭐 이럴 때 열공하는 거지 뭐. 근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 이거밖에 안 남았어, 좀밖에. 보통은 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애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해. 활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활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 외워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농도로 가자. 은수, 농도에서는 요거 세 가지 요소를 따졌는데, 마치 거리 문제에서는 거속식 따졌듯이 농도 문제에서는 농도랑 또 뭐 정리했더라? 문제 보고 얘기해도 돼. 농도랑 물, 또 소금의 양, 이렇게 세 개를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보통 농도 설탕물이라고 돼 있는데 하도 소금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소금물로 쓸게.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먼저 8%의 소금물과 그 다음에 12%의 소금물을 섞었대. 그 다음에 섞었더니 9% 소금물이 완성이 되었다. 는 9%의 소금물 500g이 나왔다. 이렇게. 자, 정리를 다시 해주면 식은 금방 나옵니다. 자, 이때 8%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 8% 소금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x, 12% 소금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y. 그리고 x의 8%는 100분의 8x, y의 12%는 100분의 12y 해서 소금의 양까지 잘 써줍니다. 또 500의 9%면은 59, 45. 네, 그래서 둘이 정리했더니 바로 식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은 좀 넘어갈게. 그 다음 유형 28. 여기 대표 유형 풀기 전에 106번 한번 보자. 그 106번 보면은 뭐 좀 생각나는 거 없니? 아까 했었지? 이거 비율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사실 106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용돈 받고 뭐 용돈 쓰고 이 문제 있잖아. 그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고 해보고. 자, 104번. 백날 나오지. 자, 오른쪽 표는 A식품, B식품 100g당 들어있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제일 중요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A는 Xg당 열량이 얼마냐? 선생, 기억나? 응, 그치. 이제 이거는 마스터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은수 뭔 말인지 알겠음? 오, 괜찮? 이게 100g 가지고 Xg 구하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그거야. 바로 1g당 열량이 얼마인지 알면 2g당도 구할 수 있고 3g당도 구할 수 있고 Xg당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100g당이라는 말을 보고 제일 중요하지, 이게.
100g당이라는 말을 보고 1g당 얼마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나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지 따지면. 1g당으로 바꿔줍니다. A가 250kcal? 그럼 2.5로 바꿔주고, B는 150이니까 100으로 나눠서 1.5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 미지수 설정할게. A랑 B를 합하여 총 160g 섭취했대. 그러니까 총 섭취한 양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는 160. 그래서 얘가 A의 양, B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량도 써야지. 열량은 총 300이래. 그럼 A Xg 먹으면은 총 2.5X 열량을 얻을 수 있겠고, B는 Yg 먹었으면 1.5Y 열량을 얻을 수 있겠다. 이랬더니 300칼로리가 되었다. 300kcal가 되었다. 이때 섭취한 비식품의 양을 구하시오. Y 구하시오. 소수점 걸리지? 양변에 2 곱하는 게 편할 것 같아. 2 곱해서 5X 플러스 3Y는 600. Y 구하시오잖아, Y. 그럼 X를 지워야 되니까 이게 5를 곱하는 게 편하겠다. 5, 30, 800.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는 게 계산이 깔끔하겠습니다. 2Y는 200. 따라서 Y는 100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만 되면 그 다음은 뭐 오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정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 풀 때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문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속으로. 애초에 훈련할 때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보고 식으로 자꾸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유형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게 어려워, 문제가.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끝나는 문제야. 자, 저기 107번으로 가서 이 문제 어디가 어려운지 좀 찾아볼 수 있겠니? 미지수가 여러 개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또 있어, 키워드가.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이 조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면 어려워져, 문제가. 음수? 응? A가 2보다 크다? 너무 짜잘해. 자연수야, 자연수. 이게 자연수라는 말 자체는 쉬운 말이잖아. 근데 이게 추가 조건으로 나오면 어려워져. 어디가 어려운지 좀 보자. 자연수 때문에 뭐가 어려워지는지. 자연수인 게 진짜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래도 연립하기는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시험 때 보면 진짜 어려워, 이런 게. 은수, 처음에 어떻게 들어갈래? 뭐가 자연수래? 그치. 그럼 X 값은 숫자로 나올까? 아니면 미지수로 나올까? 근데 X가 만약에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자연수라고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답이 이렇게 자연수인데 얘가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을 줄 필요는 없지 않아? 그리고 또 이거 계산하면은 A랑 B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지겠네. 결론은 X든 Y든 구하고 나면은 그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오겠다. 문자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A랑 B가 섞여 있어도 일단 구해야 된답니다. X 값을 구해야 걔가 자연수인 조건을 쓸 수가 있거든. 그럼 가감법 쓰면 되겠지? 여기 둘이 더하면은 X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A랑 B는 숫자로 X, Y는 미지수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 괜찮지? B 플러스 5Y. 동류항 계산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Y는 B 플러스 5분의 13이 된다. 그래서 5Y랑 BY랑 더하면 B 플러스 5Y인 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자, 하나만 더 쓰면 돼. 항상 문제를 다시 풀이 과정에 옮겨서 정리를 하잖아. 얘가 뭐다? 자연수. 평소엔 잘 보이지만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지 보이게 됩니다. 그럼 B가 얼마? 그치. B는 8. 이렇게. 자, 그래서 B가 구하기 편해 보여서 B를 먼저 구했고, 식이 많이 불편하니까 B 자리에 8을 넣어서 다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A도 구해야 되니까, A 구하기 전에 X 값이 자연수인 건 아직 안 썼잖아. 따라서 이번에는 Y를 소거를 시키자. 위식에는 8 곱하고 8ax 플러스 40y는 8, 9, 72. 아래식에도 8 곱하고 5 곱하고 마이너스 5ax 플러스 40y는 20. 자, 둘이 빼주면 8a에서 마이너스 5a를 빼주면 13ax는 52. 그래서 x는 양변 13a로 나눠가지고 13a분의 52. 자, 이게 a분의 4가 되겠다. 근데 따라서 a는? 그렇지. 왜 2보다 크다고 썼는지 알 것 같이 써놓고 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이거를 고등학교 용어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뭐 뜻은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 이게 이제 언제쯤 자연스럽게 푸냐면은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지 자연스럽게 풀더라고. 그 정도로 자연수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얘도 아주 쉽진 않지 보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 정리가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A가 4가 돼야지 X도 자연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76까지고 그 남은 시간에 이번 시험지 분석걸과 좀 전반적으로 어디가 안 됐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줄게. 너네 질문이 없어서 조금 일찍 진도가 끝났구나. 시간 남은 김에 이거는 공통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혹시 요 얘기 해줬어? 간단하게만 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했지? 뭐가 제일 효과적이다? 이야기 기억. 자, 쌤이 시험지를 보니까 학생들이 이야기 기억, 나는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주잖아. 얘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 설명을 많이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많이들 못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한 비율로 따지면 10%도 못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설명을. 그럼 뭐만 보냐?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너네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지에 이 부분이, 자, 여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써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당연히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이 요런데 이렇게 써져 있어. 풀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려면 쌤이 여기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 다음에 얘 나오고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걸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쌤이 저번에 아마 모나리자로 얘기를 했을 거야.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한번 하고 할게. 은수, 모나리자가 이렇게 앉아서 손을 포개고 있잖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 있니?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니? 나도 몰라. 확실해?
좀 애매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 않아? 아, 확실한 것 같아? 참고로 모나리자가 이렇게 오른쪽 보고 있거든? 앉아가지고. 오른쪽 보면 보통 왼쪽 선이 올라가지 않나요? 오른손이 올라가?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게 뭐다? 이게 이미지 기억이야. 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얘를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나리자 얼굴만 가져오는 거지. 기억에 제일 잘 남는 부분 있지. 거기만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서도 안 맞아. 연결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식이 써지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서 그래, 이유가. 쌤이 하나만 더 예로 들어줄게. 이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뭡니까? 노래잖아, 노래. 그럼 그냥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갔으니까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마치 풀이과정을 이렇게 단어로 외운 거랑 똑같다 그거야. 다 썼냐? 이게 그냥 외웠다 보니까 마치 문제에서 모나리자가 저기 오른손 포개고 있냐 왼손 포개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부분만 가져가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풀이과정을 보면 말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이 풀이과정이 요거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는지 나름대로 또 문제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요 원인을 꼼꼼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보기 편하니까.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중간중간 잘 떠오르는지 봐주면 되겠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 25, 23. 은수, 너네 학교 시험지 23번. AX, BY 나왔던 문제 기억나나? 이거 틀렸지? 이게 이거야. 풀이과정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걸 이렇게 따라서 쓰려고 했어. 근데 일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 이런 원인들이 부족했다. 우리가 이 단어 4개를 외우려면 노래로 외우면 되잖아. 그래야 별거 없잖아, 노래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풀이과정들만 골라서 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여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런 이유들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까? 그게 문제야. 해설지엔 굳이 이유를 다 쓸 필요가 없거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걸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고 계속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이유기도 해. 뭐 이유가 다 다른 게 아니잖아, 풀이과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풀이과정을 쓸 때 숙제하면서 풀이과정 쓸 때 그냥 풀이과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다 생각날 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김새는 실수하는 거 어떻게 잡을 계획임? 이번에 잘했는데 또 그것도 없애고 싶지 않아? 그것도 항상 은세는 언제 긴장이 되면 되냐면 쉬운 문제 나왔을 때만 좀 긴장하면 돼. 쉬운 문제. 왜? 쌤이 이렇게 너 틀린 거 봐도 거의 쉬운 데서 틀린 거 같은데? 더 적어. 자, 이거 들어보면은 실수 고치는 것도 똑같아. 이게 이렇게 원인 결과의 형태가 가장 잘 기억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 이유가 꼭 정답이 아니어도 돼, 심지어. 원숭이 엉덩이 노래 알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뭐야? 사과잖아, 사과. 그치? 아니,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왜 사과야? 이유가, 이게 논리적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꼭 정확한 이유가 아니어도 돼.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근데 이유가 생각이 아예 안 나면 그게 문제가 돼. 그냥 빨가니까 이 풀이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따지면은. 왠지 빨개 보이는 거지, 그냥. 근데 어느 정도만 개연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풀이 과정을 만들어 간다. 자, 그럼 실수는 어떻게 적어야 돼? 그것도 이야기로 적으면 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그냥 계산 실수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적으면 그게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항상 이렇게 하다 틀렸다. 저렇게 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잘 적다 보면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조심하게 된다. 너네 집에 갈 때 넘어지면 안 되잖아. 다리 걸려가지고. 그럼 집에 가는 1분 1초 내내 조심합니까? 시험 볼 때 내내 계산 실수 조심할 수 있을까? 문제도 풀고 해야 되잖아. 그치? 특정한 상황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앞에서 내가 한 2번 넘어졌어. 그럼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게 돼?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그렇지? 그거랑 똑같아. 문제 풀 때도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점이 나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심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살짝 아슬아슬해가지고 삐끗하면은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야기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너네 고등수학도 끝이야. 실제로 엄청 중요해. 그만큼 똑같이 100점을 받아도 이미지 형태로 푸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 이미지 형태로 풀면 틀리나? 많이 보면 이것도 뚜렷해져. 근데 시간 지나면 아주 부정확해집니다. 근데 이야기 기억은 서론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노래의 첫 소절이 나오면 그 다음이 다 기억이다. 이게 이야기 기억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금방 마스터가 됩니다. 이해됨? 일찍 끝내줄게. 일찍 끝내줄게. 자, 오늘 진도, 너네가 지금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예상보다 진도가 좀 빨리 끝난 거야. 이 정도면은 적게 나간 건 아니니까. 저희 숙제 잘 해오시고 우리는 목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